이제 신종 사이버 위협 관점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특히 이제 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다크웹하고 딥웹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들의 현황하고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고 좀 쉽게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S2W 미국 법인인 S2W USA 법인장을 맡고 있는 한성원이고요. 이제 저는 이 회사에 조인하기 전에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주로 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센처하고 AT건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좀 오래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 회사에 합류를 해서 미국 법인을 맡고 있습니다. 세미나 끝나신 후에 혹시라도 이제 저희 회사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2W라는 회사의 소개를 좀 간략히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이제 2018년 9월에 설립된 4년차 딥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이나 이런 보안 관련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현재 이제 국내에는 유명 기업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터폴의 이제 공식 파트너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SW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하고 정제하는 기술력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남들보다 갖고 있는 좀 특별한 장점 중에 하나가 남들이 획득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좀 잘 수집을 하고 그거를 정제해서 좀 연결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네 가지 제품을 여러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크웹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비스라는 다크웹 인텔리전스 솔루션이 있고요. 이제 본 제품은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들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의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이제 트레이드 인텔리전스 솔루션, K사라는 부분은 각종 이제 외부 위협으로부터 이제 고객이나 이제 기업을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 외에 이제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나 이런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트로저는 솔루션과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할 수 있는 IG라는 총 4개의 솔루션을 이제 고객사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좀 최근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얼마 전이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헬스케어 회사에서 이제 랜섬웨어의 공격을 당해서 190만 정도의 이제 환자의 의료 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3월에는 이제 국내의 유명 기업들이 이제 랩서스라는 랜섬웨어 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탈취당하고 그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상황이 있었고, 또 도요타 자동차 역시도 이런 랜섬웨어 공격이나 피해를 받아서 차량 생산에 좀 차질을 생기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범죄는 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이게 2015년에서 비교하면 한 연평균 15% 정도로 이제 글로벌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는 크게 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숫자로 늘어서 이제 전체 글로벌 GDP의 한 1% 정도가 사이버 피해에 당하는 범죄 피해 규모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사이버 범죄가 급격하게 되고 있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환경 자체가 좀 데이터 중심으로 많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나 IoT, 그래서 모든 곳에서 좀 데이터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늘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상치 못한 건데, 이제 작년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코비드 현상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에서 뭐 클라우드나 원격 근무 이런 비율이 엄청 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점점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원격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격자들로서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랜섬웨어로 인한 범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공격자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얼마 전부터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다크웹이나 뭐 텔레그램 그리고 뭐 디웹 같은
그 신기술이 공급자들을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크웹이나 디웹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사이버 공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또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이제 악의적인 목적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공격자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서 좀 서식하게 하면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좀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도 이제 중반, 2010년도부터 막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되기 시작한 이제 암호화폐들 역시 이 동일하게도 그 사용자의 신원이 추적이 잘 안 되고 누가 어떻게 거래를 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공격자들은 이제 자기네 신원을 더욱더 은닉하기가 용이해지고 이런 부분이 잘 맞물려서 엄청나게 사이버 범죄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해커들과 공격자들과 이제 최근의 해커들의 좀 차이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한두 명의 좀 뛰어난 공격자들이 주로 본인의 개인 플레이로 여러 기업들을 공격을 하고 개인들에게 랜섬웨어를 뿌리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치면 최근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저 다크웹이나 디웹이나 텔레그램 이런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공격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매번 같은 사람들이 한 팀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계속 서로 리크루팅을 하고 그 각각의 영에 특화된 사람들을 뽑아서 리크루팅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적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자기들끼리도 이제 서로 이제 범죄나 이런 피해 대상을 찾는데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나 어떤 기업의 취약점 같은 것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게 좀 더 조직화되고 이제 조직화되지만 점조직화돼서 자기네들이 피해갈 수 있는 거를 훨씬 용이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의 보안 특성과의 큰 차이를 좀 보면 과거에는 주로 이제 SQL 인젝션이나 여러 가지 해킹 툴을 이용해서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투를 할 때 좀 악의적인 방법으로,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투를 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룰 기반으로 어떤 특정한 접근을 차단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격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식의 방법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탈취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하는 얘기가 hackers don't hack, they log in 이라는 말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격자들의 악성 행위와 그 정상적인 행위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좀 탐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디웹이나 다크웹 같은 이런 익명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이제 공격자들은 항상 이제 피해 기업들 대비 이제 정보의 비대칭을 가지고 갑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기업을 공격할 때 평균적으로 한 30개, 300개 정도의 공격 지점을 이제 수시로 탐지를 하고 우회를 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국내 이제 대형 은행의 정보보호 체계를 보면 굉장히 보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수백 개 이상의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한 200개 정도의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격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공격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좀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위협이나 이런 공격자들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좀 종합적인 인텔리전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최근에 많은 보안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채널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공격자들의 다양한 공격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으로 좀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체계를 갖추는 게 이제 기업들에게 보안 관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제 다크웹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크웹이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보통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쓰는 인터넷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구글이나 뭐 이지금 없어진 익스플로러랑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을 이제 서피스 웹, 한국말로는 이제 표면 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접속 권한이 있으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회사의 내부의 인트라넷이라든지 어떤 기업 내부에서 특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웹을 이제 딥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서피스 웹과 딥웹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다크웹이라는 영역이 이제 세 번째로 존재하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사이버 공간의 한 6%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인터넷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되는 인터넷 페이지가 한 19억 개 정도 이제 된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다크웹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한 20억 개 이상의 이제 페이지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다크웹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터넷처럼 하나의 URL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사이트라도 주기적으로 그 주소가 바뀌고 접속하고 그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항상 언제든지 주소를 바꿔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추적이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크웹이라는 게 사실 원래부터 이런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이 다크웹은 이제 미국 해군에서 개발한 네트워크고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접속 경로를 숨기고 내부적으로 이제 암호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개발한 이제 프로토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06년도에 비영리 기관이 이제 해당 기술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일반인들도 다크웹에 접속이 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0년도 초반에 그 실크로드라는 어마어마한 암시장이 생기면서 이제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게 생겼고요. 이제 해당 실크로드 운영자가 이제 2013년에 FBI 수사를 통해서 검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크웹이 대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다크웹을 이용한 여러 가지 악성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다크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다크웹의 주소를 알았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접속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해당 주소 접속하면 이게 없는 페이지라고 나오고요. 다크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어라고 불리는 좀 특수한 목적의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브라우저 자체도 뭐 숨겨진 게 아니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토어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면 다운받고 이제 설치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토어가 어떻게 익명성을 보장하느냐? 일단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어떤 사이트를 접속을 하면 저의 접속 주소와 그 해당 사이트의 IP 주소가 1대1이 매핑이 돼서 바로 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누구다, 어떤 IP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치면, 다크웹은 그 과정에서 최소 3개 이상의 이제 릴레이 노드를 거쳐서 해당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어떤 다크웹 사이트를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가 볼 때는 얘는 뭐 홍콩에서 접속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남아공에서 접속을 하고 있다, 이게 계속 바뀌어서 그 위치가 바뀌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그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웹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범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성이 좀 필요한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뭐 내부 고발, 어떤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 이런데 초반에는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실제로 현재도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언론사들은 다크웹에서 이제 공식 페이지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익명의 제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기능으로 한동안 사용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있거나 이제 우크라이나 요번에 전쟁에 있을 때도 다크웹에서 올라오는 많은 콘텐츠 중에 하나가 미얀마 그 군부 정권의 실체를 폭로한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 참상을 좀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 범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딱 목적과 부합해서 블랙마켓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의 신분도 확인이 안 되고, 구매자나 그 거래하는 사람들의 신분도 확인이 안 되고, 범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이제 좋은 환경이 암호화폐에 등장하고 맞물려서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다크웹에서 이제 유명한 좀 블랙 마켓들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합성 마약이나 대마나 여러 수면제, 스테로이드 같은 이제 제약사 제품, 여러 가지 약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총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수제 무기의 제작 과정도 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있고, 이런 불법적인 무기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제 피격 당했을 때는 갑자기 이제 총기 관련된 사이트가 엄청나게 늘어서 해당 구매 관련된 거래도 다크웹상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통계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크웹의 블랙마켓에서는 실제로 없는 건 없고 다 거래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드가 한창 유행일 때는 이제 코비드 백신 구하기 어려울 때 그 백신 자체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위조된 이제 백신 증명서 이런 것도 팔고, 뭐 위조 명품, 명화, 아니면은 뭐 마스크가 부족 풍기 현상일 때는 마스크들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가끔은 이제 납치 의뢰나 이제 살인 청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사이트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범죄 행위들은 이제 다크웹에 가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크웹에서 좀 제일 많이 거래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용자들의 이메일이나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크레덴셜은 이제 매우 중요해졌고, 그게 공격자들로 하여금 매우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렇게 다크웹에서 지금 수집한 이메일 크레덴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한 20억 개를 지금 수집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숫자는 계속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유명 이메일 도메인만 봐서도 이제 가장 큰 포탈인 엔사 같은 경우에 거의 2천만 개 가까이, 그리고 그 밑에 다른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정보도 이제 수시로 유통되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정도 숫자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끼리 하는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메일들 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은 정보는 없다라는 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도 거의 사실에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업이나 이런 포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밀번호를 점점 더 어렵게 요구를 하고, 자주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는 걸 요구를 하고, 뭐 투팩터 인증 이런 거를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인이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도 다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실제 이제 다크웹에서 해킹을 전문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해킹 포럼의 한 예시인데요. 실제 최근에 공격에 많이 쓰고 있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라든지 이제 타노스라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 그 해당 마켓에서 이제 100불에서 200불 정도, 300불, 비싸면 300불 정도인데, 이 정도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악성 코드를 구매를 하면 저걸 바로 이용해서 이제 공격자들은 공격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타노스 같은 경우는 아마 북한이나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좀 특정 타겟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만 쓰고 있는 HWP 파일로 위장할 수 있는 이런 변조 프로그램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옛날 과거처럼 뭔가 기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급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쉽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구할 수 있어졌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좀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이제 해킹 포럼인데, 여기서도 이제 각종 말웨어나 이제 기밀 유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작년에 주로 피해 사례들을 보면
본 해킹 포럼에서 이제 유통되는 아데워드를 통해서 어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라든지 국내 기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외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데이 투데이라는 이 사이트는 이제 영어 기반의 exploit 사이트고 이 사이트는 이제 다른 사이트와의 좀 특징이 실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신규 취약점 여기 저희는 이제 제로데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성 코드를 이제 별도로 따로 추려서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실제 해당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마켓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이트에서는 이제 뭐 보세 감염돼 PC나 이런 탈취 계정 같은 것만 전문으로 파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이런 탈취 계정을 사서 사는 이유는 이제 공격자들은 저런 계정을 갖고 해당 PC를 또 공격을 해서 그거를 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업의 내부에 침투를 하기 위해 사는 거고 작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저 사이트에서 한국의 이제 좀비 PC도 이제 1,830개 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해당 PC를 보유나 운영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에게 좀 노티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치가 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금융 관련된 이제 항목들인데요. 복제된 카드나 아니면 사용자의 이제 금액이 들어있는 페이팔 어카운트, 뭐 아마존 어카운트, 뭐 이런 기프트 카드들을 다 그 사람 공격자들이 탈취를 해서 해당 마켓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실제로 굉장히 빈번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항목들이고 실제 저렇게 유통되고 있는 카드 정보나 페이팔 정보를 해서 밸리데이트를 해보면 50% 이상은 실제 유효한 정보로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고, 실제 그 계정들의 소유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알지 못할 사이에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각 금융기관에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게 있으면 좀 미리 따라두시고, 그 항상 어디인가에 사용됐을 때 이제 본인이 얼러트를 받고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시는 게 그런 피해 예방에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 내부에서 좀 돌아다녀야 되는 그리고 기업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해야 되는 이런 문서들도 다크웹 상에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공격자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 내부의 어떤 메일 서버나 이런 걸 세팅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메일을 고객과 뭐 주고받는 경우에 뭔가 실수가 있어서 유출이 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사실 좀 유출이 돼도 뭐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잘못해서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실제 엄청나게 많은 개인정보를 다 포함한 정보들이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잠재적 리스크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 해커들이 이제 정보기관이나 이제 군 관련 정보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노출을 해서 계속 유출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국내에서도 뭐 한국수력원자원 이런 기관에 이제 도면이 유출이 돼서 엄청나게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다크웹상에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앞으로는 대비를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제 최근 사이버 위협의 특징은 저는 이제 크게 5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사고의 빈도나 심각성이 이제 과거에 대비해서 훨씬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국가적인 사이버 범죄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일단 사이버 온라인 세계에서는 크게 악의 축이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국가를 꼽는데 그런 국가들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범죄 생태계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크웹상에서 그 공격자들끼리 서로 이제 모의를 하면서 그런 국적과 상관없이 이제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서 이제 범죄 생태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랜섬웨어나 이런 게 개인을 주로 대상을 많이 했고 기업에 대해서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개인보다는 오히려 기업이나 국가기관 이런 부분으로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좀 위협을 야기하고 있어서 좀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를 할 필요는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들, 뭐 암호화폐라든지 아니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좋게 사용되면 좋은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악의적인 행위를 더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식칼을 요리에 쓰면 식칼이 되지만 그게 이제 범죄에 쓰면 무기가 되듯이 우리가 지금 참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사고 예방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는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공격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게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요새는 다 탐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부에 누군가를 포섭을 한다거나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을 획득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우회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에 대한 강화를 기존적인 방식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위협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안 패러다임이 이제 점점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내부를 이제 단속을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최고에는 이제 외부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단순히 이제 이걸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정상적으로 보이는 흐름 속에서도 비정상인 것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공격이 발생되고 나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침투하고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그래서 침해 사고의 이제 경로 파악에 좀 중점적으로 이제 위협 대응이나 보안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 공격자들이 실제 침투를 하기 전에 이제 정찰 단계라든지 아니면 공격 이후에 데이터가 유통되고 있는 유통 단계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 공격자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지까지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공격자들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큰 기업, 또는 보안 수준이 높은 기업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제 서드파티나 파트너사 아니면 이제 해외 지사 이런 부분들을 우회를 해서 이제 대기업 그 해당 기업의 이제 헤드쿼터를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본사에 대한 보안 관리는 엄청 잘 돼 있지만, 그 외국의 이제 파트너사나 이제 벤더들, 아니면 또 해외 이제 직업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좀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런 관리를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모든 게 돌아가는 이제 환경 속에서 그러면 보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좀 보안에 접목시켜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이제 미국에서는 좀 널리 알려진 어프로치고 이제 관련된 산업도 많이 성숙이 돼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해당 데이터 속에서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던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이제 추출하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보안에 접목을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되고 이제 공격자들은 무엇을 훔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 현장에서 그런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고 그러면 그 증거를 찾아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키 퀘스천들로 떠올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트랩 인텔리전스 서비스라는 개념의 솔루션이 이제 시장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도 해당 관련된 제품을 좀 공급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는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얻는 이제 정보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남들이 이제 쉽게 얻지 못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크웹이나 이런 디웹이나 텔레그램이나 SNS 같은 데서 수집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기업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좀 정제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전체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가 인포메이션이 그냥 사실에 기반한 이제 정보에 그친다면 인텔리전스는 그 정보를 분석해서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는지까지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이제 사이버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주로 이제 악성 코드나 이제 해당 기업의 취약점 그리고 이제 침해 사고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시사점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유출이나 이제 공격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어뷰징이나 악성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콘텐츠들을 고객들에게 보통 제공을 합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과연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저런 서비스들을 저런 내용들을 내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이제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다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안이나 기업 운영을 할 때 그 신규 위협에 대해서 좀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런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격자들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안 시스템들을 훨씬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2016년도만 해도 그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이제 사이버 보안이 이제 크게 기업의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보는 시각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한 58%, 60% 정도 되고 사이버 보안은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이제 CEO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거의 90% 가까운 이제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제 사이버 위협 자체가 단순히 이제 IT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전반에 흔들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리스크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이버 범죄 앞서 보여드린 것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범죄 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비슷한 규모로 성장을 해서 모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위협 대응에 좀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신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좀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주로 했던 이제 내부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식만 가지고는 힘들고 그거와 함께 이제 외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공격자들의 이제 시그니처나 인텔리전스를 추출하는 방식 좀 접목을 해야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제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공격자들은 이제 사전에 여기저기서 뭐 운전할 사람 아니면 뭐 금고를 열 사람 아니면 뭐 경비원을 제압할 사람 이렇게 모아서 모의를 하고 뭐 침투의 작전을 짜고 한 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바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게 도입이 되면 그 내부의 금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런 공격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의 이제 침투 경로나 아니면 공격 기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 외부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저희 회사
제품도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저희 회사의 아까 말씀드렸던 K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이고, 이제 크게 이제 디지털 리스크 프로텍션, 그다음에 액티브 트레이드 앤 취약점 관리, 그리고 데이터 브리치 디텍션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들의 이제 기밀이나 유출 탐지, 그리고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고객들 그 기업의 어떤 사이트나 이런 브랜딩을 어뷰징하고 있는 행위들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탐지를 해서 그거를 이제 예방하고 그 탐지가 된다면 테이크다운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단 국내에서도 좀 수많은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글로벌로 저희 이제 시장을 확장해 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세미나 발표는 다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마이크로 말씀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보시는 메일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